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시작. 엑셀 2016. 자, 화면 좌측 아래쪽에 다른 통함수 열기. 잠깐만요. 찾아보기. 크말 이거 월수. 그리고 이론 폴더 안에 맨 마지막 목록 아래쪽에 있는 크말 이거 엑셀 2016 나오고. 책에 글자 보이세요? 보는데 지장 없어요? 상계에 설득지 않았어요? 이상 없어요? 네. 다들 시력이 좋으신가 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좌측 부분에 단추 보이시죠? 이동 단추라고 그랬죠? 시트 이동 단추. 자, 오늘은 수학 상가함수.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에서 엑셀의 합계는 암산하면 365. 자, 지금부터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암산하는 방법. 시트상에 셀을 1개 이상 선택을 하면, 죄송합니다. 2개 이상을 선택하면, 여기가 수업 중에 상태 준비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 상태 표시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상태 표시줄의 평균 개수 합계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요약 정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요거 보고 읽은 겁니다. 네? 365 암산하는 방법. 자, 합계 구하는 함수는 앞에서 하고 왔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함수식을 적어야 된다. 이 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함수명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가로 열고. 처음 썸을 가르쳐 드릴 때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은 그냥 숫자 데이터가 있는 이런 범위를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합계는 하면 아마 부서에 가서 영업부를 찾겠죠. 그 다음 여기에 대응되는 엑셀의 값들을 확인을 해서 암산하면 얼마라고요?
225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합격에서 평균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225.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직접 암산해서 사실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100만 개쯤 되면 우리가 속아내기가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이고요. 우리 if함수 하셨죠? if함수 조건. 그래서 조건이 몇 개냐면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조건 값, 영업부라는 값을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 SUMIF라고 합니다. SUMIF.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함수 마법사 창에서 범주는 모두라고 선택하시고 범주는 모두 SUMIF라는 함 찾으시고 SUMIF 더블 클릭이나 선택하기. 자, 첫 번째 인수입니다. 레인지라고 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암산하실 때 따라가셨던 자, 내용을 살펴보면 부서 범위 내에서 영업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 값을 찾을 범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인수. 그러면 부서 범위. 두 번째 인수입니다. 크리테리어. 뭐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뭐 조건, 기준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죠. 밑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게 와야 되냐면 숫자 값이 오거나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 값이 오거나 그래서 뭐 참조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럼 이중따옴표 홈플러스 영업부라고 직접 입력할게요. 자, 썸레인지.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뭐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합계 구할 범위입니다. 합계 구할 범위. 방금 엑셀 범위. 이렇게 범위 설정해주면 영업부의 위치를 딱 기억하고 엑셀 범위에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숫자 데이터만 뽑아서 합을 계산해 줍니다. 225.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0점 이상인 액세스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방금 요거. 자, 그 다음 영업부이면서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엑셀이 70점 이상. 그럼 엑셀이 70점 이상.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식의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AND. 자, 그러면 이건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아, 이건 AND 조건으로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액세스의 합을 계산하겠다. 얘기죠. 140. 자, 이번에는 조건이 몇 개? 두 개 이상. 값은 영업부 7점 이상.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자, 합을 계산하는 게 SUM이고요. 조건이 달렸으면 if입니다.
일단 형태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이죠. 영문법에서 복수는 뭐? S 붙이자 그랬죠. 그래서 sum if s라는 함수가 태어난 겁니다. 자,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자 sum if s라는 함수 찾으시고 sum if s 확인.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sum if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sum if라는 앞에서 방금 하셨던 함수는 sum if라고 해서 뭐 계산해야 될 범위가 아까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sum if s라는 함수는 합을 계산할 부분이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 함수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자주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생각은 계산 방식은 부서 처리하고 엑셀 처리하고 엔드니까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액세스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액세스는 엑셀이라는 입장에서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합을 구할 범위가 먼저 옵니다. 합계 구할 범위가.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엔드 조건이니까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서 그 다음에 조건 값입니다. 이기는 값. 그래서 문자값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인풋 처리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일단 커서 놓으시고 이 녀석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냐면 우리는 맞다 최종적으로 뽑아서 계산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산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전체를 다 펼쳐놓고 계산한 내용을 다 펼쳐놓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80, 60원 버려버립니다. 저 조건에 맞는 90, 70, 50만 남아있다는 거죠. 3개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건을 던져줍니다. 자, 지금 현재 엑셀 머릿속에는 90, 70, 50 3가지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엑셀 범위,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값. 자, 앞에 봅니다. 자, 여기에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 온다는 이야기. 그 다음 하나 더 식이 온다는데 식은 뭐냐면 70점 이상이라는 걸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 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값의 형태로 와야 되다 보니 앞뒤로 이중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쓰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함수를 맞는 사람이 이렇게 쓴답니다. 형식 공부니까 맞춰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유추해보건데 값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니까 형태적으로 저게 문자의 형태로 받아들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중 따옴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방금 다시 90, 70, 50만 지분 현재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실 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엑셀에 70점 이상 처리하실 때는 어떻게? 여기에 70점 이상이 아닌 데이터가 72 부분이죠. 그럼 이거 버려버리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90하고 50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엑셀이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형식이 이런 거니까 그게 맞춰 쓰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계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계산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 계산 방식이 거기까지. 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3이겠죠? 나머지는 10. 나누기 하실 줄 아시죠? 자, 그러면 이때 3을 우리는 몫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을 나머지라고 표현한다면 100과 30은 무슨 용어로 표시하죠? 100은 30은 우리가 혹시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나누는 수, 재수 그 다음에 나눔을 당하는 수, 피재수로 합니다. 한자로 바꾸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내용은 몫을 구하는 함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몫을 구하는 함수가 코센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코센트. 근데 이건 2급 시험에 나오지 않는 함수입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안 나오는데 근데 뭐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알아는 둡시다. 어차피 또 알아야 되고요.
자, 코센트라고 있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코센트 Q로 시작합니다. 코센트 확인. 뉴머레이트 밑에 보면 P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두 번째 인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denominate 밑에 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수 30. 그러면 몫이 3이 나온다. 확인. 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MOD라는 함수 있습니다. MOD.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MOD. 모드라고 할게요. MOD. 자, 선택하시고 인수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뉴머레이트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수 P재수 100 디비전 나누는 수 재수 30. 그러면 나머지가 30이다. 확인. 자, 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수학 용어에 정수라는 용어는 아시죠? 그 영어 단어가 인테저입니다. 인테저. 그러니까 인테저의 앞자리를 따서 int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숫자를 입력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엔터 치면 123.45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이 결과가 여기에 뭐만 표시해 주겠다고요? 실수에서 소수점이 들어가는 실수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하겠다. int라는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함수명은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없습니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int 함수를 방금 가르쳐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니까 기대를 하고 계시나 보군요. 자, 앞에 봅니다. 4를 3으로 나누면 실수값이 얼마죠? 아마 1.33333쯤 될 겁니다. 4를 9로 나누면 실수값으로 2.25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11을 3으로 나누면 실수값이 3.6666쯤 되겠죠? 자, 그러면 4를 3으로 나눌 때 몫이 얼마입니까? 1. 9를 4로 나눌 때 몫이 얼마죠? 2. 11을 3으로 나눌 때 3이죠?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몫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코센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는. 근데 크말 2급 시험에는 코센트라는 함수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시험 출제 범위에 벗어난 함수이고요. 그래서 몫을 구하는 방법이 아마 초중고를 거치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잘 보세요. 두 수를 나누어 그럼 실수값이 나오죠. 실수의 정수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수의 정수 부분이 몫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금시초문이신 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두 수를 나누어 그럼 두 수를 나눠보죠. 이꼴 100 나누기 30 하면 실수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엔터. 실수 중에 뭐 앞 정수 부분이 뭐라고요? 몫이라고요. 수정하러 들어가셔서 F는 in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반올림이라는 수학용어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명도 라운드를 씁니다. 라운드, 반올림을 하려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숫자 데이터만 있다고 반올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보통 반올림 하라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자릿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릿수. 그 다음 반올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반올림이죠? 반올림 계산은 특정 기준에 5 이상의 값이 있으면 값 하나 한 단위를 올려버리고 5 미만의 값이 있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운드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게요. 숫자 데이터. 자, 그 다음 num 디지트. 단어 옆에 s가 붙었거든요. 제가 개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자, 그래서 2라고 입력해 보실래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정수값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즉 정수값 표시 값 가지라고까지 표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마이너스 1 자릿수를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점은 소수점이 원점입니다.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저희들은 뭐 실기는 틀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실기는. 근데 필기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결과값이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기준이 되는 하나 정도는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는 자릿수 2라고 입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라운드업 올림 계산해 주는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계산 방식만 특정 위치 기준에 즉 자릿수의 값이 있기만 하면 한 단위 올려버린다. 라운드업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퀄 라운드업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 1, 2, 3, 4, 5.6, 7, 8, 9 num 디지트 자릿수 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값까지 1의 자리까지 표시. 바로 닫고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고 합니다. 특정 기준 자리에 값이 있기만 하면 버려버린다. 없애버린다. 라는 개념. 자,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꼴 라운드 다운 버림 숫자 데이터 첫 번째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콤마 자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죄송합니다.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자, 내림과 버림은 사실은 수학적인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이건 좀 틀린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깊이 있는 수학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림이나 버림은 같은 겁니다. 개념이. 그냥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거림하는 함수 트렁크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정도만. 그래서 결과는 우리 눈에 똑같은데 사실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꼴 트렁크 버림. 우리는 버림이나 내리면 같은 건데 함수명이 좀 틀리다. 숫자 데이터 1, 2, 3, 4, 5.6, 7, 8, 9, 2 하면 1의 소수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바로 닫고 엔터. 크말이라는 자격증이 어떤 특정 분야에 그 고급적인 어떤 지식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앞 시간에 이런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캐럿이라고 치수 성수 표현하는 그래서 제가 이꼴 10의 4성 계산할 때 이 캐럿이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이때 10을 뭐라고 용어를 쓰냐면 미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4를 지수 성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수. 그러면 결과값은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합을 처리해주는 합계 계산해주는 연산자가 뭐가 있죠? 합을 처리해주는 연산자 플러스교. 그러면 합을 계산해주는 함수는 방금 했잖아요. 썸. 캐럿 연산자 지수를 계산, 지수 성수 계산해주는 함수 파워라는 함수를 씁니다. 파워. 이꼴 파워 가로 열고 넘버. 요건 미치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10, 콤마 파워 지수 성수 4. 그럼 이게 10의 4성이라는 계산 함수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랜덤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게임하고 있지 않으세요? 게임 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번역하면 무작위라고 합니다. 무작위. 자, 여기서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됩니다. 무작위 추출. 랜덤의 앞자리를 따서 랜드라는 함수를 써서 특정 값을 이메일 값을 뽑아낸다. 그래서 범위는 0부터 1 사이의 값들 중에 하나를 표시해 준다. 확률적으로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은 n분의 1입니다. 확률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수라고 합니다. 난수를 발생시킨다. 뭐 그렇게. 자, 바로 하겠습니다. 이꼴 랜드. 이 함수에 가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습니다. 엔터 치면 제 화면에 보이는 결과값과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결과값은 다 틀립니다. 왜? 확률적으로 n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러 가죠. F이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엔터 치면 다시 특정 값이 나올 확률은 또 n분의 1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로또 번호 이 함수 이용하면 로또 번호 뽑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엑셀 수업 시작할 때 랜드 함수 가르칠 때 집에 가서 계산식 만들어 보세요. 로또 번호 뽑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옵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랜드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버려두고요. 랜드 비틴 아래쪽에 이 함수는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즉 시험에 나온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함수고요. 자, 바텀이라는 인수를 썼는데 이건 최소 정수값입니다. 1, 탑 최대 정수값입니다. 로또 번호 45분까지 있나요? 왜 안 하는 것처럼 뭐 혹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1과 45 사이에 있는 정수값 중에 임의의 값을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6개의 번호 보셨나요? 이번 주 로또 번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시험에 나올 수가, 실기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 실기 필기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재미삼아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화면상에 이 부분, 요거 어떻게 읽죠? 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읽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절대값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플러스도 플러스로,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절대값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꼴 마이너스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값 계산하세요. 에 해당되는, 제가 절대값이나 풀네임의 영어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만 따서, 절대값의 앞자리만 따서 ABS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값은 그대로 쓰고요. 부호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준다. 결과값은 123. 어렵지 않죠? 뭐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웠던 그런 수학적인 용어들이니까. 자, 다음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 통계. 자, 암산합니다. 엑셀의 평균은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상태 표시줄에 평균 개수 합계라는 값을 표시해줍니다. 73이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평균 계산하는 함수 배우고 넘어왔죠? 무슨 함수명이었습니까? 에버리지였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이꼴 에버리지 가로 열고 넘버. 이것도 sum 함수처럼 보통 많이 쓰는 형태가 그냥 인접해 있는 데이터 범위 설정에서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번에는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인 걸 다 찾아야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엑셀의 범위에 가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값들을 찾아서 평균을 계산하니까 암산하니까 75점이네요. 75. 자, 그러면 이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제가 if 함수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처리하실 때 거의 모든 내용에 제가 생각에 경험해 봤을 때 열에 9번 다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조건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업부라는 조건 값, 즉 한 개의 조건 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해 준 함수 average if라고 합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verage if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자, 인수창에서 range 앞에 sumif라는 함수 하셨죠?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영업부를 찾았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부서 범위 내에서. 이게 내용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크리테리어
기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가 오냐면 숫자값, 문자값, 식의 형태의 값으로 온다. 값. 그러면 영업부라는 문자값을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그리고 평균 구할 범위, 엑셀 범위,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 엑셀 범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속아내어서 뽑아내어서 75라는 결과값을 평균값을 표시해준다. 계산해준다. 확인.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처리해 볼게요.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인 XS의 평균.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영업부라는 조건, 엑셀 70점 이상의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이건 AND입니까 OR입니까? 문맥에 보니까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러면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셔야겠군요. AND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값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XS의 그럼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건 요 값 XS의 90, 그 다음에 요거 XS의 50. 그래서 평균값 70이 나와야 되겠네요. 암산하면.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써서 이 값을 처리해야 되느냐? 평균 계산합니다. average. 조건이 달렸습니다. if. 근데 조건이 몇 개? 두 개 이상입니다. average ifs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verage ifs 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sum ifs라는 함수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합을 계산할 부분이 먼저 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sum average ifs라는 함수에서도 average if라고 average range라고 해서 평균 계산할 범위가 먼저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계산한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산할 범위, 액세스 범위.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부서 범위 내에서 자 크리테리어 값이라고 했습니다. 값 조심하세요. 값입니다. 영업부라고 직접 입력.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계산 방식이 좀 틀립니다. 기존에 있던 XS의 5개의 데이터 중에 영업부가 아닌 것 80, 60은 제거해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건 90, 70, 50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조건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내에서 크리테리어 70점 이상 물론 이상 70 이렇게 표기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문자 형태의 꼬린 관계로 값의 형태를 처리하다 보니 문자값 형태이다 보니 이렇게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엔 뭐가 없어지죠? 70이라는 값이 없어진다는 거죠. 90, 70, 50이 남아있는데 조건에 의해서 70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90하고 50만 남아있죠. 네? 그러면 90, 50에 대해서 뭐 평균을 계산하면 70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한 방식.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표를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이 표를 보시고 인원수 몇 명? 5명. 뭘 보고 헤아렸습니까? 여기를 보고 헤아렸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여기를 보고 헤아릴 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봅시다.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들이 다 있나요?
예?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의 점수들이 다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수를 파악하실 때 이름에 있는 저 이름들을 다 헤아리는 방법도 있지만 엑셀에 있는 저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다 헤아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죠? 5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함수 중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count입니다. count.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count count입니다. count 확인. 자, value라는 인수가 나왔네요. 자, 화면 봅니다. 이제 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나타난다. 아까 range라는 것도 나왔고요. 자, value 모든 데이터의 종류.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가치, 값, 이렇게 값, 즉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특정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 5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데이터.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일단 입력란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범위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sum이나 average처럼. 그리고 받아들인 내용들 중에 숫자 부분만 카운팅합니다. 됐어요? 카운트 함수 무슨 함수인지 아시겠어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해줍니다. 헤아려서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꼴 빈셀 선택하시고 이꼴 카운트 가로 열고 이런 범위 들어가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로 닫고 작성은 되나 의미 있는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범위 안에 카운트 역할이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 개수죠.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 몇 개 있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녀석 0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인원수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를 보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함수 중에 엑셀 함수 중에 count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count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count A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자 이건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할게요. 이것도 equal count A 바로 열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런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문자 데이터 5개 있죠? 가로 닫고 그러면 5라는 결과값을. 자 다시 한번 더 작성 한번 해볼게요. equal count A 가로 열고 이번에는 어느 범위를 선택하시냐면 엑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데이터의 개수는 카운트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라 했으니까 특정 데이터가 아니면 그냥 데이터이기만 하면 다 헤아립니다. 그러면 숫자 데이터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라고 대답해 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카운트나 카운트 A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다시 위쪽 빈 셀을 선택하시고 equal count 숫자 데이터의 개수 count 가로 열고 이번에 어느 범위를 선택하시냐면 액세스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이번엔 뭐라고? 자,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 몇 개? 4개.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어 있는 값이 없는 셀, 우리 뭐라 했죠? 공란이라고 했죠. 빈 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이건 카운트 A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셀 선택하시고 카운트 A 가로 열고 부서 범위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데이터의 개수는 문자 4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4라고 하는 결과값을 표시해 줍니다. 가로 닫고
방금 부서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요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요 범위 내에서 비어있는 셀은 몇 개 있죠? 값이 없는 셀은 네? 2개 찾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 그 몇 개가 비어 있는지를 카운팅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함수 중에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blank는 빈셀이라는 의미입니다. 빈셀. 그래서 빈셀의 개수 이꼴 바로 할게요. 이것도 count blank 가로 열고 B26부터 뭐 E 30셀 이 범위 셀 범위 안에 빈셀은 몇 개? 2개가 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는 영업부인 인원수 3명이네요. 자, 이제 앞에서 해보셨죠? 부서가 영업부 조건, 거기에 대한 개수를 파악해서 표시해 주겠다. count if라는 함수입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count if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랭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조건 값 조건 값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식의 형태의 값 그래서 영업부라고 문자 값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확인. 여기는 계산할 범위 뭐 합계나 평균을 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건만 던져주면 개수를 파악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같이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0점 이상 부서가 영업부 엑셀이 70점 이상 조건이 2개네요. 2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면서라는 표현을 썼군요. AND 조건이군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가지수가 2가지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느냐? 2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해 주겠다. 개수, count, 조건, if, 2개 이상 s. 죄송합니다. 빈셀 선택, 수식의 함수 삽입, 범주 모두 count ifs라는 함수 찾으시고 count ifs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겁니다. AND 조건이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부서 범위 내에서 영업부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내에서 70점 이상 이렇게 표시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 형태처럼 생겼기 때문에 값입니다. 값 여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자의 값 형태로 이렇게 이중 따옴표 묶어서 처리. 이런 내용이 셀에 있으면 그냥 셀 주소 참조하시면 되는데 직접 입력하실 경우에 확인 2개 오케이. 자, 범위 들어갑니다. 1, 10, 20, 30, 40, 50까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장 최대값, 큰 값 얼마죠?
50. 가장 작은 값은 너무 가사롭나요? 10. 자, 그러면 최대값을, 자, 100만 개쯤 되는 데에서 최대값 가장 큰 값 찾아라 라고 한다면 힘들겠죠. 그래서 맥시멈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맥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맥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맥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맥스 확인. 자, 숫자 이것도 썸이나 에버리지, 뭐 카운트처럼 데이터가 있는 범위, 그래, 받아들인 데이터들 중에 가장 큰 값은 50이다. 확인. 밑으로 가겠습니다. 최소값을 찾아라. 미니멈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세 글자를 따서 민이라는 함수를 쓴다. 이건 바로 할게요. 이꼴 최소값을 계산하겠다. 민. 가로 열고 특정 범위 내에서 10부터 50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자, 10부터 50까지의 데이터 중에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암산 40. 10부터 50까지 중에 두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20.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데이터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데이터는 몇 개? 100만 개쯤 됩니다. 100만 개쯤. 자, 이때 두 번째 큰 값,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몇 번째 큰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라지라는 함수입니다. 라지.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지라는 함수 하시고 라지 확인. 자, 여기에 또 새로운 인수가 나왔습니다. 어레이라고 나왔죠. 어레이. 자, 이것도 아까 레인지처럼 그냥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범위. 10부터 50까지의 범위. 물론 이제 나중에 함수가 익숙해지면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셔도 첫 단계에서는 엑셀 함수를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는 그냥 데이터의 범위 K는 밑에 내용 보시면 몇 번째 라지 큰가. 자,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큰가, 2라고 하면 두 번째 큰가,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큰가.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째 큰 값을 표시해달라. 2 확인.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달라 그러면 small이라는 함수 씁니다. small.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small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10부터 50까지의 범위. K 몇 번째 스몰 작은 값,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달라. 저희들은 두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하고 나가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맥스민 쪽으로. 최대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몇 번째 큰 값을 찾겠다. 무슨 함수? 라지. 이걸 라지.
가로 열고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첫 번째 1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실제 시험에 맥스 라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맥스 대신에 라지라는 거. 자, 최소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몇 번째 작은 값을 아까 표시해준 함수가 스몰이라는 함수 쓴댔습니다. 이퀄 스몰 가로 열고 범위 데이터의 범위 콤마 몇 번째 이번에는 첫 번째 1 가로 닫고 혹시 분산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표준 편차라는 용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통계하고 전혀 통계 쪽 용어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통계 쪽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예? 평균 개수 이거 다 통계 관련 용어들인데 분산 표준 편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까? 라는 걸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도 안 가르쳐 드릴 거고요. 모릅니다. 저 알아도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냥 분산 계산 함수 variation이라는 용어 단어의 앞 세 글자를 따서 var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 계산해 준 함수 standard variation이라는 용어의 앞자를 따서 stdv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 분산을 계산하려면 원래 뭘 알아야 되냐면 평균값을 알아야만 분산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평균 계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 그러면 분산도 어떤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var이나 함수 찾으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함수이다 정도. 아이고, 더 내려가야 되겠군요. var 이걸 이제 제대로 써먹으려면 통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거 치우시고 넘버라는 인수 보이세요? 숫자. 그래서 숫자 범위 드래그 확인하면,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원래 계산하는 거냐면 분산의 루트 씌운 겁니다. 분산의 루트 루트 250 이렇게 하면 그게 표준 편차 값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해주는 함수가 stdv.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stdv.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은 치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산, 아까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계산할 때 분산 계산도 숫자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도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아마 250에 루트 씌우면 아마 한 15.8 정도 나올 겁니다. 그냥 이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정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떤 분야의 고급스러운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질문 하나. 자, 암산 한번 합시다. 10, 15, 20, 30, 35까지 5개의 데이터의 자료들 중에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가 얼마죠? 20. 물론 이것도 100만 개쯤 되는 데이터고요.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가지런하게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 20.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앙값, 중간값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가 미디언이라는 함수였습니다. 미디언.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미디안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넘버 숫자 데이터를 다룹니다. 10부터 35까지 5개만.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20이다. 확인. 자, 이번에 다시 질문 안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봅니다. 이번에 10부터 40까지 6개의 데이터입니다.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 얼마죠? 20? 30이라고 이야기하기 어정쩡하죠. 그래서 두 수의 평균값을 씁니다. 25.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짝수기일 때하고 홀수기일 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 한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미디언, 중간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 미디언 이꼴 미디언 가로 열고 특정 범위 드래그.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25.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여기도 암산 10, 20, 40, 40, 40 5개의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뭐죠?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40.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최빈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도수가 많은 값. 그걸 MODE라는 함수 씁니다. MODE. 자,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MODE 확인. 기존에 있던 거 치우시고 10부터 40까지 5개의 데이터 범위 드래그. 그러면 최빈값. 자,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10, 가, 20, 나, 30. 요 5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값 계산 한번 해볼까요? 평균 관함수 뭐라고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어디 빈셀에다 작업 한번 해보세요. 결과값 얼마 나올까요? 네? 결과값 얼마 나올까요? 자, 화면 봅니다. 자,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방금 자, 가로 열고 인수가 뭐였습니까? 넘버였죠. 숫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데이터.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0 플러스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합계 나누기 개수. 그 다음 가. 자, 이 녀석은 숫자 주어진 범위 내에 숫자 데이터만 확인합니다. 문자 모릅니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산의 원리 잘 아세요? 이게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실기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실기랍니다. 필기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자, 20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숫자니까. 근데 지금 나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건 문자잖아요. 평균 계산안에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모른 척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더하기 30. 이거 숫자 데이터죠. 평균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합계를 계산했죠. 여기까지. 나누기 개수는 얼마로 나눠주면 됩니까? 가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합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는 10, 20, 30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3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10, 20, 30을 나누면 60, 나누기 3 하면 20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verage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아까 a가 붙은 함수 배운 거 기억나세요? count a라는 함수가 있는데 모든 데이터 다 받아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걸 average 바로 할게요. a 가로 열고 여기는 이번에는 인수가 넘버가 아니고 value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준다. 자, 범위 설정합니다. 이게 인수가 넘버냐 밸류냐에 따라서 참 생각이 틀립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고요. 자, 지금부터 제 화면 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10은 숫자에 평균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가는 이건 실제 평균 계산할 때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밸류라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참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환산하냐면 0으로 환산합니다. 0으로. 그 다음에 20은 숫자니까 그 다음 나라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뭘로 생각하냐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평균 계산안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 데이터도. 뭘로? 0으로 참여시킵니다. 0. 그래서 이 녀석은 합을 계산할 때 10, 0, 20, 0, 30, 0. 죄송합니다. 30까지. 그래서 총 몇 개 숫자 데이터? 5개. 그래서 나누는 개수가 5가 됩니다. 그러면 10, 20, 30, 60이죠. 나누기 5 하면 얼마? 12라는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맥스 A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맥스 A. 요건 2013 버전에 13, 16 버전에 오면서 이제 추가된 함수입니다. 맥스 A. 카운트 H로 자, 밸류. 자, 범위 설정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가와 나를 다 계산에 맥스 계산에 참여시킵니다. 뭘로? 0으로 참여시킵니다. 0. 그러면 어쨌든 맥스를 쓰나 맥스 L을 쓰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이렇게. 네? 요건. 그러니까 요거 0으로 바뀐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민이라고 민. 자, 앞에 보세요. 그냥 아직 따라오지 말고 민. 이렇게 범위 설정하면 결과값 얼마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10입니다. 10. 이건 넘버잖아요. 오로지 숫자만 뽑아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처럼 min A를 하면 이게 우리 교재에 없으면 제가 모른 척 할 건데 리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록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기는 잘 안 나옵니다. 필기에 나오는 함수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최소값 계산하는데 다 참여시킨다는 거죠. 근데 실제 가와 나는 최대값, 최소값 계산할 때 데이터의 종류는 근본적으로 문자여야 합니다. 정신아. 숫자 데이터여야 합니다. 근데 가와 나는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럼 저 데이터를 어떻게 참여시키냐고요? 저걸 다 0으로 변환시켜서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min A 가로 열고 저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결과값은 얼마? 0. 왜 0이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건 실기라기보다는 필기 때문에 가르쳐 드린 겁니다. 필기. 계산하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 이제 엑셀 작업을 하시다가 간혹 이상한 함수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얼핏 봐서는 다 같아 보이는데 다르게 나타나는 꼴들이 있죠. 자, 질문합니다. 홍길동은 자,
사람 각 개인들의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합니다. 홍길동 20점은 몇 등이죠? 홍길동 20점은 몇 등? 암산하세요. 이제 암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밑에 거에 참고 안 됩니다. 2등? 누가 2등이라 하니까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4등? 됐죠? 여기까지 암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엑셀은 요 자료만 이렇게 딱 던져주고 등수 매기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계산을 못합니다. 등수를 매기지 못합니다. 엑셀이 등수를 매기는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 점수가 개별 점수가 자 점수입니다. 점수 지금 자료의 성격은 20점입니다. 그러면 내 점수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등수를 매기려면 전체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20부터 50까지 10부터 50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사람은 여기까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계산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암산이 된다고요. 근데 엑셀은 암산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점수라는 이 자료를 점수라는 엑셀 점수라는 성격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엑셀 점수가 높아야 1등이죠. 등수 매길 때. 그래서 엑셀에게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냐면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고요. 그 정렬의 기준에 오름차순 기준이 있고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걸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그러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엑셀에게 이 전체 자료를 어떻게 점수니까 점수가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엑셀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용자가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러면 일단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렇게 나열합니다. 네? 나열하고 20자 순차적으로 20점을 찾아갑니다. 안 맞죠? 여기 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맞는 그 20점이 맞는 20점이 몇 번째 있습니까?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죠? 이게 엑셀이 등수 매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대 개념으로 자, 이번에는 점수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이 점수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 종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자료가 있습니다. 특정 자료, 전체 자료를 작은 값부터 나열해서 큰 값으로 나열해 등수 매기는 즉 작은 값이 1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작은 값을 1등으로 처리하세요. 어떤 경우죠? 대답이 금방 안 나오나요? 100m 달리기 뭐 회사 직장 다니세요. 그럼 분량의 개수가 적은 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00m 달리기 왜? 시간 데이터는 데이터 아니에요? 엑셀에서 데이터 종류 몇 가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에? 그럼 시간 데이터죠. 근데 그런 100m에서 육상에서 그런 기록 경기들은 시간이 짧아야 작아야만 1등으로 취급되잖아요. 등수 매길 때 그렇게 등수를 매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점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겨. 그러면 20이 이번에 몇 번째 있죠? 두 번째 있죠. 그래서 2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엑셀은 이런 등수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정렬 방식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라 해봤자 뭐 불과 2010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함수를 썼냐면 랭크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랭크. 그런데 2013, 2016 버전에 올라오면서 랭크라는 함수가 사라졌느냐? 아니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랭크 함수를 일단부터 설명드릴게요. 랭크. 자, 빈셀 선택하시고 홍길동의 20점이 몇 등인지 그거 하나만 처리해볼게요. 자, 수식에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랭크라는 함수 찾으세요. 랭크 요거 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 랭크 확인. 자, 인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자, 첫 번째 넘버는 개별 자료. 즉
홍길동의 20점. 개인의 자료. 자, 그 다음 두 번째 REF. 이것도 셀이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전체 자료. 엑셀, 등수명이라면 이 자료가 필요하겠죠. 논리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등수 매기세요까지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렬 방식. 자, 세 번째 있어. 자, 제가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값 숫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 아닌 다른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 자, 컴퓨터는 이진수 세상의 물건입니다. 이진수를 사용하는. 그래서 0 아닌 다른 값은 보통 1을 많이 적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0이나 생략하는 걸 일단 생각 안 할 거고요. 0이나 0이 아닌 값 1. 그럼 0이나 1 중에 뭘 써야 되죠?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이라는 이야기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체 자료의 성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죠? 엑셀 점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는 등수 어떻게 매기죠?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하죠. 그럼 엑셀에게 어떻게 지시해야 됩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네? 그 방식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0. 그래서 4등이 되겠네요. 그럼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등수는, 자, 여기 등수 안에 여기 40점, 40점 있죠? 네? 몇 등입니까? 등수 매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매김을 당하기만 했어요? 40점은 몇 등입니까? 2등 아닌가요? 자, 근데 자세히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원래 정상적으로 등수를 매기면 여기 1, 2, 3, 4, 5등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1등 하나, 2등 하나, 3등 하나, 4등 하나, 5등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등수 매깁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 같은 점수에 대해서 등수 어떻게 매기죠? 학교 다닐 때 같은 점수 성적이 나왔습니다. 등수 어떻게 매겨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됐든 그러면 20은 몇 등입니까? 4등이죠. 그럼 이 사이에 지금 2등, 3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40이라는 게 2등, 3등.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40점, 이 사람은 2등을 주고 이 사람은 3등을 줘요. 어떻게 주냐고요? 2등이라고 주잖아, 둘 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랭크점 EQ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이 EQ라는 게 뭐냐면 이퀄입니다. 이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점수가 같으면 데이터가 같으면 어느 쪽 등수를 높은 쪽 등수 2등, 3등 중에 높은 쪽 등수 어디입니까? 2등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랭크라는 함수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같은 데이터일 때 높은 쪽 등수를 매겨준다는 게 랭크나 랭크점 EQ라는 거예요. EQ가 이퀄입니다. 이퀄.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게 생겨났냐고요? 밑에 있는 함수 때문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지금 2016 버전부터는 랭크라는 함수가 시험에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부터. 그래서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문제에 나올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개념은.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등수 매길 때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여기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여기 랭크점 EQ, 랭크점 EQ. 제가 화면 봅니다. 랭크점 EQ.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드래그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주소 형태 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equal 랭크 점 EQ. 랭크를 써도 되고 랭크 EQ를 써도 되지만 랭크 점 EQ를 요즘 쓰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넘버, 개별 데이터. C11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에?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 보고 하세요. 일단 잘 안 되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따라가 보라 했잖아요. 서로 다른 주소가 나온다. 무슨 이야기?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걸 다 맞춰주려면 C119가 변해야 된다 그랬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합니다. 뭐? 상대 참조. 콤마. 자, 등수 두 번째 인수는 전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전체 자료, 엑셀 점수 전체 자료.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여기도 여기 등수 매길 때 이 범위, 여기 등수 매길 때 이 범위, 여기 여범위, 여기 네 번째도 여기 다섯 번째도 이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동 채굴을 사용한 don에 범위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 절대 참조. F4번 키까지 조정합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한 개의 셀을 이용해서 자동 채굴을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 있다면 셀 범위 두 개의 셀의 요 범위도 자동치를 사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자동치를 사용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합장입니다. 합장. 네? 한 개의 셀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두 개 이상의 셀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작성하실 때 F4번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4개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셀 범위가 변하지 않는다. 이 형태를 쓰십니다. 표시합니다. 콤마. 그 다음 세 번째, 정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해야 된다고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인수의 전체 자료의 성격. 전체 자료의 성격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라고 했잖아요. 점수는 어떻게 등수 매긴다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1등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내줘야 됩니다. 그 방식을 뭘 한다고요? 내림차순 제로 가로 닫고 엔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혹시 제가 더블 클릭도 가르쳐 드렸나요? 자, 2152 지울게요. 더블 클릭. 데이터가 있는데. 자, 보세요. 랭크가 되든 랭크 EQ가 되든 같은 점수에 대해서는 등수를 어떻게? 높은 쪽 등수를 매겨준다. 표시해준다. 됐습니까? 자, 왜 랭크점 EQ라는 함수가 생겨났냐면 이 함수 때문입니다. 랭크점 AVG라는 함수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두 개는 40점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등수가 몇 등 몇 등을 가져야 되죠, 원래? 자, 40점이라는 점수는 등수가 몇 등? 방금 위에서 할 때. 이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실제 등수는 어떻게 되죠? 원래 등수 매긴다 그러면 이렇게 매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한 사람이 2등이고 어느 한 사람은 3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등수를 매겨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등수의 규칙은 어떻죠? 같은 값일 때는 높은 쪽 등수를 매기죠. 그런데 등수를 매길 때 2, 3 등수의 평균값으로 등수를 매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대 출신들이 아니시군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등수를 왜 평균 내서 내냐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어떤 결과값이 딱 나와서 그걸 등수를 매깁니다. 어떤 값에 대한 등수를 매기는데 그게 2등이나 어느 한쪽, 2등이나 3등 어느 한쪽을 몰아서 이렇게 값을 딱 매겨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오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값이 이상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보통 보면 이 등수를 평균 내에서 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엑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버전업이 될 때 이런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MSI 요구를 했나 봅니다. 그 버전업 업그레이드 시킬 때 설문조사합니다. MSI에서 실무자들에게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시간에 맞춰 작업을 하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되는 것들은 다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링크.avg에서 우리 생활과는 사실은 그렇게 밀접한 함수가 아닙니다. 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렇게 쉬운 함수는 아니라는 거죠. 실험실이나 연구실 쪽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랭크점.avg, 시험은 랭크점.eq로 많이 나올 거고요. 실제적으로 avg는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생활과 밀접한 내용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결과 보시면 압니다. 자, 함수를 랭크.a, 아, 이거 틀렸군요. 랭크.avg 라는 함수 쓸 겁니다. 여기, 자, 화면 봅니다. 요거 정리하고요. 똑같은 수식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네? 자,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적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더 하려면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내가면 되겠네요. 이때 뭐만 고민하면 된다고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걸 랭크 점 이번에는 avg라는 함수. 자, 결과는 좀 이따 봅시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개별 자료 엑셀 콤마 C120, 132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적어 놓으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 여러분들 보고 적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뭐 매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자료.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똑같은 셀 범위가 나온다면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 절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콤마 정렬 방식은 내림 차순입니까? 오름 차순입니까? 전체 자료의 성격, 엑셀 점수의 성격은 점수 개념이니까 높은 점수 1등을 취급하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라고 지시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그 방식을 내림차순 0이라고 그럽니다. 가로 닫고 작성 완료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아니면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원래 가져야 될 등수가 2등, 3등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은 저게 2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와 3, 등수값 2와 3의 평균값을 쓰는 경우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어디서 실험실이나 연구실 같은 데서 점수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내면 값이 편향되어서 나와서 결과값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평균값을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갈게요. 용어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함수는 다음 시간에 교재 75페이지를 펼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다루려고 하시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요만큼의 데이터, 요만큼의 데이터, 요만큼의 데이터 이렇게 부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건 형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셀을 선택해 놓고 엑셀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얼마만큼 됩니까? 물어보면 이 녀석이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완벽하게 빈행을 만날 때까지 점점점 아래로 간다. 완벽하게 빈행을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점점점 왼쪽으로 갑니다. 완벽하게 빈열을 만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완벽하게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범위를 우리는 데이터 덩어리, 다른 표현으로 목록,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따라오지 마세요. 자, 화면 보세요. 결국은 지금 형태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근데 여기 요만큼 요렇게 포함하지, 요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거 병합된 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병합된 셀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형태적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논리적으로 하나의 셀에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성별 입력란에다가 남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구조를,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단순히 표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데이터베이스다 부르진 않습니다, 원래. 이런 구조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덩어리 개념이니까 부분 이제 나눠서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좀 틀린데, 고객명, 성별, 등급, 구입 수량, 구입 총액, 요걸 우리는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필드명. 용어를. 그 다음에 필드명 아래쪽 세로 방향의 데이터 집합, 요걸 우리는 셀 범위를 우리는 필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필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필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필드명 아래에 있는 가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 그러니까 이걸 레코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레코드. 이 용어를 알아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다룰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레코드 대신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레코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른 필드로 이루어진다는 건 다음 시간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